진도를 뽑아봅시다. 중점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진행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풀어봐까지 해서 아마 100페이지까지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놨을 겁니다. 평행선도 결국에는 길이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삼각형의 닮음 때문이었다. 그지? 그 닮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길이비가 성립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닮음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닮음 비는 무슨 비? 그러니까 닮음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닮음 비는 길이의 비와 같다. 닮음 비는 길이의 비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게 닮음 도형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는 뭐뭐뭐라고 얘기했죠?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본 결과 어떤 닮음이 가장 많이 사용되더일까? AA가 제일 무난하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합동 같은 경우에도 ASA 쪽이 조금 더 많이 쓰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심화 문제를 가더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SSS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오히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특히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죠? 삼각형 돌려놓으면 삼각형으로 못 보는 아이들. 그 삼각형 돌려놓으면 삼각형으로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변의 길이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의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주고서 자, 이 도형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끔 대답을 못 하더라. 평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뭐 한 6이고 여기가 4이고 아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럼 5라 하자. 5, 5 하자. 5, 5 뭐야 12 그럼 여기가 얼마죠? 4여야 되나? 여기가 6이어야 되나? 그럼 여기서 평행선 찾아봐요. 어느 선분이랑 어느 선분이 서로 평행? A, B랑 A, B랑 D. 네, 또 A, E랑 B, C. 이런 것들도 네, 보는 시야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로 갈게요. 우리 중점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점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중점이 뭐예요? 그쵸? 그 선분에서 길이를 1대 1로 나누는 점. 그죠? 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두 점의 평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중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무게중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볼게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중선이라는 단어를 배우셔야 돼요. 중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둘, 셋, 셋.
삼각형이 아무렇게나 있으면 여기에서 요 A, B, C에서 BC의 중점인 D를 AD로 연결해주게 되면 요 AD라는 선분 자체가 삼각형 ABC에서 중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만 중선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중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중선, 중선. 그러면 또 중점이 있으면 중선을 만들 수 있죠? 그지? 그리고 또 어디야? 여긴가? 또 중점이 연결해서 중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나 보네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에서 다른 것도 어떤 도형이든지 무게중심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혹시 여러분들 책 돌리기 할 줄 아는 사람? 책 돌리기 할 때 손가락 어디다가 넣어요? 왜 가운데예요? 거기가 무게중심이에요?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게 사각형의 무게중심이라서 거기다가 손대고 있는 겁니다. 공도 가운데다 올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무게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의 정의는 일단 뭐냐면 중선의 교점입니다. 정확한 정의라고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넓이적으로 따졌을 때 그 애를 기준으로 다 뭐 길이비가 뭐 같은 어쩌고 블라블라 그냥 저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 정의를 그대로 써요, 얘는. 그럼 그 중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두께가 일정한 삼각형 모양을 잘라서 요 손을 무게중심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손이 아니라 바늘 같은 경우만 올려놓더라도 걔는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게중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거기 한번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선이라고 하는 거 내가 여기 노란색으로 줄 근거를 거기서 체크할 수도 있겠죠.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고 한다. 그럼 그 중선의 성질은 뭐가 있냐?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게 왜?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에 비해 넓이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넓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니까 1대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넓이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4-1번 한번 후딱 채워볼게요.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36제곱센티미터. 누가 18이라는 소리가 살짝 들렸는데. 자, ACM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모두 말하세요. 34-2번은 뭐뭐뭐 ABM 또 ABN 그쵸? 에? 뭐라고요? BCN 미안해요. 발음을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넓이가 같은, 닮음 아니에요. 합동 아닙니다. 그냥 그저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예제 34번. 그래서 이제 길이의 비를 가지고 써먹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ABM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예제 34번에 삼각형 ABM의 넓이는 얼마예요? 삼각형 ABC 넓이의 절반이에요. 그죠? 거기에 하나 더.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얼마예요?
그 ABM 넓이의 절반이에요. 그죠? 그리하여 저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40, 20, 20, 10. 10 나오겠네요. 그럼 34-1번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네. 바쁜 사람. 자, 요 넓이가 3이랍니다. 그럼 삼각형 BCP의 넓이는 얼마예요? BCP. 그쵸. 넓이가 1, 그러니까 길이비가 1일 때 3이니까 길이비가 3이라고 한다면 전체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야, BCP는 전체 삼각형 ABC 넓이의 절반이네요.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는 어떻게 된다? 예, 18제곱센티미터 나오겠다. 자, 무게중심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뭐라고요? 중선의 교점이에요. 보통은 무게라고 하는 그 그래비티, 중력, 무게의 중심,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뭐였지? 내심은 보통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너라고 해서 I를 쓰고,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우터. 그래서 뭐 O를 주로 많이 쓴다면, 저기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사용합니까? G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G라고 하는데요. 이 무게중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하나에서 파생된 나머지 하나가 같이 세트로 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어서 이쪽으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요. AG 대 GD가 BG 대 GE고요. 그 값이 CG 대 GF가 돼요. 길이비가 일정합니다. 꼭지점 쪽이랑 저 대변 쪽에 연결해서 나온 교점,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길이비가 일정해요. 2대1로요. 외워야겠지? 2대1은 외워야겠지? 무게중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머릿속에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삼각형 AGF와 AGE와 BGD와 BGF와 CGD, CGE 모두 다 전체 삼각형 넓이와의 6분의 1입니다. 저 한 칸의 넓이가요, 다 같아요. 요 한 칸 한 칸의 넓이가 모두 다 같아요. 왜요? 2대1이라며. 여기 요 넓이를, 요 한 칸의 넓이를 S라고 잡으면 요만큼의 넓이는 ES가 되겠죠? 그죠? 근데 또 중선이니까 여기는 SS예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SSS를 채울 수 있어서 한 칸의 넓이는 다 동일합니다. 모양이랑 상관없어요. 항상 무게중심은 한 칸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이다. 그럼
그럼 두 칸짜리인 도형, 뭐 이런 도형도 나오겠죠? AFGE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 두 칸, 6분의 2. 그죠? 그러면 요렇게 막 칠해진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 다트판처럼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반만 칠해진 거. 얼마? 2분의 1. 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2대1. 그 다음에 한 칸의 넓이는 일정하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넓이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우리 참고 부분 좀 봐주세요. 참고 부분, 그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참고 부분은, 네,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으나, 그 교재에 있는 참고 부분 1번,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모두 다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은 암기, 2번은 참고. 1번은 별표, 2번은 체크 정도로 해주십시오. 어디 보고 있니 너? 그거니? 거기야? 거기 아닐걸? 아, 거기도 있구나. 그래. 난 104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있네. 됐어. 자. (35-1번) BC의 길이가 10이랍니다. DE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5. BE의 길이가 6이랍니다. GE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몇 대 몇? 2대1. 그러니까 GE의 길이는 얼마? 2 나와야 되죠. 2cm. CG의 길이가 6이라고 한다면 CD의 길이는 얼마? 2대1이니까 9cm 나와야겠죠. 우리 어디 구주입의 영어 학원을 만들어서 알파벳부터 가르쳐줘야 되나? 분명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3cm 수근수근 10cm는 뭐야? 또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는. 자, 예제 35번. 이거 밑에 있는 풀이 말고요. 밑에 있는 풀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속 쓰려. 나 왜 속이 쓰리지? 에이씨. 그림 좀 쉽게 그리려고 했더니.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긴 없네요. 지우지 뭐. 자, A, B, C, D, E, F, G, H. 그거부터 가보자. AH 대 HD는 몇 대면? 1대1. 이유는 애초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뭘 연결한 거고? 중선의 교점이고, 중선이라는 거는 결국엔 F랑 E라는 점은 각각 다 선분의 뭐가 되니까? 중점이 되니까 중점을 연결하면 몇 대면? 1대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대1입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옆에서 그
이그젬플 문제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HG 대 GD가 몇 대 몇이에요? 이그젬플에서 했다니까? 1대 2죠. 그죠? 자, 그럼 여기를 1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2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AH 길이는 얼마게요? 3이요. 자, 3대 1대 2. 가장 짧은 애부터 들어간 거예요. 가장 짧은 애부터 들어가서 1대2 놓고 1대1이니까 전체 토탈 3의 비를 가지니 이쪽도 3의 비를 가지도록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3대 1대2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풀어보실까요? x는 얼마? 6, y는 얼마? 3분의 8. 이유는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2대 3이 y 대 4죠. 이유는 LG의 길이나 GN의 길이나 서로 같습니다. LG의 길이나 아니면 그 옆으로 가도 돼요. MC의 길이가 4예요. 3분의 2대 1입니다. 2대 1이라서 2대 3 써야 돼요. 3분의 8이죠? 3분의 8 더하기 6 하면 답은 3분의 26. 자, 36번. 바로 진행해도 되죠? 36번. 밑에 있는 이그젬플. 우와, 몇 칸? 그러니까 얼마? 48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6 나와야죠. 안 어려워요, 이건. 넓이 구하는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한 칸의 넓이가 6분의 1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36번처럼 꼬여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힌트였습니다. A에다가 G 보조선을 연결하게 되면요. 자, 일단 삼각형 AGB. 요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에서 밑변의 길이가 또 중선으로 반반 나눠지니까 요 쪼까난 삼각형 ADG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분의 몇? 6분의 1이 되죠. 더 천천히 가. ADG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 ABG가 되고 ABG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돼요. 마찬가지로 저 반대편 삼각형 AEG의 넓이도 얼마? 6분의 1이 됩니다. 6분의 1 삼각형 ABC. 즉,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된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6-1번. 밑에 있는 유제. 지금 저 자세히 보시면 이 삼각형 ABE라는 요 앞에 왼쪽에 두 칸을 연결한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에요. 그죠? 중선이고요. 중선입니다. 얘는 이 조그만한 ABC 말고 ABE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 칸당 넓이가 얼마라고?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반쪽의 넓이는 얼마예요? 2 곱하기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얼마라고? 3배죠, 3배. 3배의 삼각형 B, D, G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A, E, C랑 같아요. 왜요? 높이가 같고 밑변의 길이도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헷갈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심화 문제라던가 응용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37번에 평행사변형에서 삼각형 무게중심 활용 부분이거든요. 평행사변형에서 활용 부분은요, 평행사변형의 간만에 물어보자. 이거 대답 못하시면은 평행사변형 5번 써오기. 누구 할까? 자, 우리 앞에 평행사변형의 정의. 네,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성질. 1번 성질. 뭐가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거는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이고, 말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를 쓸 거예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를 쓸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얍. 옆에다가 쓸래다가 속쓰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자, 이 평행사변형 ABC에서요, ABCD에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변의 중점에다가 보조선을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를 E점과 F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AE와 AF라는 보조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에서 D까지 대각선을 연결하게 되면 교점이 새롭게 2개가 생기죠. 그 교점이 생기는 점 PQ에 대하여 BP는 PQ는 QD입니다. 1대 1대 1이에요. 이거 무게중심이라서 이렇게 돼요. 왜요? 보조선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보조선? 그쵸. AC라는 보조선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AC에다가 보조선을 싹 연결을 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점을 M이라 할 때 AM은 MC, 그리고 BE는 EC. 아까 여기 애초에 여기 요 길이 중점이라고 얘기했었죠. 해서 중선과 중선을
대한 교점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점의 위치는 삼각형 ABC에서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리하여 BP 대 PM의 길이가 2 대 1이 될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AM과 MC에 대하여 중선 연결에 대한 교점이니까 몇 대 몇이어야 된다? 2 대 1이어야 한다. where BM의 길이나 MD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 대 1 대 1 대 2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신다면 몇 대 몇 대 몇? 1 대 1 대 1. 네, 1 대 1 대 1입니다. 1 대 1 대 1.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저 위에 몇 페이지, 108페이지 상단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1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1번 말고 2번 모양처럼 마주보고 있는 두 꼭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변으로 보조선을 이렇게 중선을 연결하게 된다면 그때에도 PQ의 길이 똑같이 가운데에 껴서 1 대 1 대 1이 된다 확인할 수 있어요. 37-1번 그리하여 AM의 위치를 확인했더니 중선이더라 하는 순간 BE의 길이는 전체 대각선 길이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래서 답은 10cm. 이런 10cm.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CP의 길이가 얼마니까? 37-2번에 CP의 길이가 얼마니까? 12니까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OP의 길이는 6cm. 요거 2 대 1 대 1 대 2였습니다. (37번) GH 대 OD의 값을 구하여라. 거기다가 뭐부터 써볼까? 2 대 1 대 1 대 2부터 써보세요. 어디다가 쓰게? 그치, 거기다 써야지. 2 대 1 대 1 대 2부터 채우세요. 2 대 1 대 1 대 2를 채우시면 GH가 몇 칸? 2칸. OD는 몇 칸? 3칸. 그래서 몇 분의 몇?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저놈 새끼 저거 이거 쓰라니까 왜 안 쓰고 있냐고. 이거부터 쓰고 저거 그거 썼네. 네, 저쪽 그림에다가 이거 하면 여기 2 대 1 대 1 대 2 요 노란 거.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길이 B를 주로 나타낼 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거고요. 동그라미가 없이 그냥 숫자만 써 있는 건 길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건 길이의 B. 동그라미 또는 네모 또는 세모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끼리끼리 묶어서 표시를 할 겁니다. 아니면 색깔펜을 이용한다거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37-1번, 37-2번. 37-1번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몇 대 몇 대 몇? 1 대 1 대 1이죠. 그래서 BD의 길이는 얼마? 24. 37-2번. 저거 넓이 얼마? 12.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4분의 1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아예 원래 원초적으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거예요.
삼각형 AGO의 넓이는 6분의 1 삼각형 ABC인데 그 삼각형 ABC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사각형 ABCD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뭐니? CFHO의 넓이는 6분의 2 삼각형 ACD인데 걔는 6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사각형 ABCD더라. 그래서 12분의 1 계산해주면 4 더하기 12분의 2 더하면 8이라서 뭐 1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1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GO랑 AOH가 서로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저 삼각형 ACF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 그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무게중심도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내신 대비 들어갈 때 알려주는 게 낫겠지. 지금 알려주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거 앞으로 안 나올 거니까 알려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외워 라고 얘기하는 거의 기준은 뭐야?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정말 중요해서 앞으로 평생 써먹거나 아니면 진짜 여기서밖에 안 쓰거나. 원인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건 이런 거다 짠! 자 써먹으면 돼요 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99% 이 학년을 지나가면 그때부터 볼 일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아이 으쌰 자 하이 자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했어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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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옆에 있는 그림이랑 거의 비슷한 별 차이 없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게요? (6분의 1이요) 이유는요? 반에서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6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도 6분의 1이죠. 여기도 6분의 1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물어봅시다. 이 큰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예요? 전체의 4분의 1. 그럼 요 쪼까만 애는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시면 되니까 얼마? 얼마냐? 4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 얼마니? 12분의 1이니? 네. 12분의 1.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분의 1 나올까?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일까? 이 넓이가 아까 전체는 얼마라고? 4분의 1. 그럼 여기는 얼마? 8분의 1이죠? 반에 반에 반이에요? 반에 반에 반이에요. 8분의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남은 얘는요? 이거 원래 계산할 때는요,
여기 요 부분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고 아마 그거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없나? 봤을 텐데? B1에 하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요 넓이가 4분의 1이고 요 넓이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뺀 나머지 8분의 5였나? 아닌데 8분의 3. 이 전체 넓이가 8분의 3이다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8분의 3에서 6분의 1을 다시 빼시면 24분의 5 나옵니다. 여기 얼마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요? 정수 B로 구해보죠. 얼마를 곱해줄까요? 전체에. 24? 24 곱해볼까요? 24? 그럼 여기는 4, 4, 4, 2, 5, 2, 3 나옵니다. 전화번호 외우세요. 네, 4442-2523 전화번호 외우시면 됩니다. 끝. 평행사변형도 끝. 더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내신에서만 써먹는 스킬이고요. 그 외에 딴 데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했습니다. 자, 무게중심에서 두 가지 성질 기억하시면 된다. 뭐랑 뭐. 중선이라는 단어와 길이비 몇 대 몇? 2대1. 머릿속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2대1. 그 다음에 넓이도 한 칸의 넓이는 모두 다 같다. 6분의 1로 모두 다 같다라고 한 거. 자, 마지막 하나 봅시다. 닮은 도형에서요.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가장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교재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얘는 뒤에 붙어 있는데 앞에도 앞에서 원래 이 내용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냐면 한번 보자. 이렇게 갈까? 요 길이를 6이라고 하고요. 높이를 4라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얘랑 닮음인 삼각형 하나를 그릴 건데요. 얘는 몇 칸이냐?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을 그렸을 때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의 닮은 비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했죠? 길이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되잖아요. 그죠? 길이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넓이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 넓이 얼마야? 12. 요 넓이 얼마야? 12대 3이니까 몇 대 몇이야? 4대 1이요. 하나 더 해볼까? 하나만. 그럼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닮은 비는
이것 때문에 이걸 배우고 나면은 앞에서 배운 것들이 다 혼선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건 뭐가 있었냐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에 비해 넓이가 정비례한다 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랑 자 이거 길이가 2대 3이야. 자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라고? 4대 9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분명 나올걸?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여기서 제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그거 질문했는데 만약에 그런 대답 안 나오고 오케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시즌 끝날 때 제가 뭔가 사드릴게요. 대신 한 명이라도 얘기하는 순간 역적돼서 전체 숙제부가 숙제는 뭐 한 가볍게 한 150문제 정도 추가. 딜? 노? 오케이. 자, 닮은비는 기림입니다. 그럼 닮은비를요, 만약에 내가 두 닮은비가 A 대 B라고 할 때, 넓이비는요, 길이에 비해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A제곱 대 B제곱입니다. 아까 봤죠? 2대 1이어서 몇 대 몇이 됐다? 4대 1이 됐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정육면체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모서리 길이 하나가 1짜리인 부피 얼마예요? 1. 정육면체 모서리 하나의 길이가 2짜리인 부피 얼마예요? 8. 몇 제곱이죠? 자, 그럼 부피비는 뭐에 비례한다?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다예요. 부피비는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근데 여기서 넓이비라고 나오는 건요, 되게 다양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말해요. 겉넓이의 비, 겉넓이의 비. 무슨 넓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는 건 싹 다 넓이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길이비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둘레의 길이의 비. 그죠? 뭐 빗변의 길이의 비, 뭐 반지름의 길이의 비,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뭐다? 길이비로 봐요. 닮은비랑 똑같은 겁니다. 부피는 세제곱합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두 도형의 부피비가 8대 27이야. 8대 27이야? 그러면은 그거의 닮은비는 몇 대 몇이라고? 2대 3이라고. 그럼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물통이 있는데, 물병이 이렇게 닮은 원기둥이 있는데, 그 원기둥을 꽉 채웠을 때 물에 들어가는 양이 뭐 하나는 125파이가 되고 하나는 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하나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하나는 27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면 물을 비우고 나서 작은 물통을 위에 옆에다가 넣었을 때 높이는 얼마만큼 차오르겠는가 막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닮으면서 심화로 그냥 한 번 더 꼬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닮은비는 이거 굉장히 되게 많이 매우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네들 그거 배우니? 축도, 축척 배웠니? 비율에서 배웠니? 그 축도, 축척 이건 뭐 축도는 뭐예요? 실제 그림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놓은 그림을 축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지도 같은 거. 그러면 여기서 축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실제 거리 분의 축도 거리죠. 이것도 결국에는 비예요. 뭔 비? 닮은 비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구할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뭐였다? 축척에서 가장 주의할 포인트는 단위가 다르면은
못 씁니다. 단위를 항상 통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축척이 예를 들어 10,0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축척이 10,000분의 1이라면은 축도에서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라 할 때 실제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1대 만인 경우에 0 몇 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돼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거 닮은 비예요. 이거는 닮은 비입니다. 즉, 축척은 뭐라고? 축척은 닮은 비예요. 닮은 비는 뭐라고? 아니, 길이비라고요. 그러니까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제곱을 해서 풀어주셔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짜잔. 제가 이걸 다 못 풀어드렸는데요. 그 못 풀어드린 것들을 여러분들 그걸 좀 같이 좀 풀어오세요.